영상입니다. 교과서로는 우리 20쪽부터 하게 될 거예요. 20쪽에 보면은 문명의 발생해가지고 문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4대 문명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문명의 탄생. 보통 문명들 우리 이제 배우게 되는 문명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청동기 시대를 일단 기본으로 한다는 거. 청동기에 기반을 한였고 그리고 큰 강 유역에 비옥한 토지를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강이 있고 토지가 이렇게 좋아야지 농사가 잘 되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발달이 쉬웠겠지. 그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이런 문명들의 공통적인 발달 요인. 문명이 발생을 하면은 각종 생산량이 일단 올라가게 됩니다. 농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산량이 올라가고 계급이 출현하게 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면서 계급이 출현하고 문명들에서는 각종 작은 도시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소규모로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또 청동기 시대에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했고 그리고 문자를 사용했다. 문명의 탄생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4대 문명이 이제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문명 4개로 보는데 그 4대 문명은 여기 우리나라 가까운 데부터 중국의 황허강을 유역 위에 있는 황하 문명,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테그리스라 써있는데 티그리스라 해도 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이 4개의 문명을 가지고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4대 문명들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거는 잘 기록을 해놓도록 하세요. 얘기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쓴 거는 다 중요한 내용들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필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는 요 PPT 화면, 이거는 나중에 필기 검사할 때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그냥 교과서 밑줄만 긋은 걸로 필기하기는 안 됩니다. 자, 4대 문명의 발전.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500년경에 등장을 했고 방금 얘기했듯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달을 한 문명입니다. 이 지역은 되게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이렇게 큰 산이나 이런 게 없고 뻥 뚫려 있어, 사방으로. 바로 서쪽에 이집트 같은 나라가 있고 또 동쪽이나 북쪽으로도 개방된 지형.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많습니다. 만약에 산이 있고 막혀 있다면은 좀 침입이 적었을 거야. 근데 땅은 정말 비옥하고 큰 강도 흐르고 하는데 막혀 있지 않고 방어하기는 되게 어려워. 공격하기는 쉽고.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잦은 왕조 교체가 있었습니다. 툭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는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거 좀 쓰세요.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초승달지대, 이 모양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나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는 현세적이에요. 현세라는 건 지금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냥 떼놓읍시다. 지금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 언제 그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래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현실에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신전. 이 사람들이 문자는 쐐기 문자를 썼어요. 이렇게 쐐기 이렇게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했고 60진법, 태음력, 양력 음력할 때 그 태음력,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대서사시가 나옵니다. 옛날에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엔키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길가메시가 처음엔 영웅이 아니었거든. 처음엔 악당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엔키두를 보낸 거야. 길가메시를 죽여라 하고 처리해라. 얘는 영웅이죠, 신이 보낸.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나. 둘이 계속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 둘 다 힘이 너무 셌거든. 결국 둘이 화해를 합니다. 싸우다가 야, 우리 그만 싸우자. 대신 내가 이제 갱생할게.
나 이제 악당 안 하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게. 예, 정의로워졌습니다. 둘이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엔키두가 이렇게 길가메시랑 친하게 지내니까 신들이 이게 싫었던 거야. 엔키두를 처음 보냈던 신들이. 그래서 엔키두를 죽이게 됩니다. 신들이. 영웅 엔키두는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죠. 자, 그래서 길가메시는 너무 슬픔에 빠져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와, 영원 불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없을까 하고 그 약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결국 그 약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람마저도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길가메시 서사시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이겁니다. 여기 지금 미리 띄워줬는데 우리 잘 아는 말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함무라비 법전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신분차별, 뭐 신체형. 그래서 눈을 상하게 하면은 뭐 눈을 뽑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서 발달을 했어요. 이집트 문명은 반대예요. 여기는 개방적인, 여기는 폐쇄적 지형이네.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왕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통일왕조가 유지가 되었고, 여기는 외적의 침입이 적으니까, 아까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현세적이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평화로우니까 내세, 다음 세계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라라던가 피라미드 같은 게 발달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상형 문자, 그림으로 이렇게 문자를, 여긴 쐐기 문자였죠. 그림으로 문자를 하는 상형 문자였고, 십진법, 태양력, 의학, 측량술, 기하학, 미라,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발달하였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했고 그 인더스강 유역의 계획 도시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 문명 이 지역엔 아리아인이 내려오면서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원래 처음에 기원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리아인에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에 시작해서 점점 겐지스강 유역까지 퍼져나갔고 철기와 농경이 발달합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던 아리아인들, 새로 지배하게 된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요거 아까 안 했네요. 이거 왼쪽은 파피루스, 오른쪽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자, 이게 모헨조다로고 카스트 제도. 계급을 4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브라만들이 맨 위에 있는 브라만들, 얘네들 아리아인들이거든. 아리아인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브라만이란 사람들은 브라만교, 이 종교의 사제들이에요. 승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교, 베다라는 경전 이름이거든. 성경이나 뭐 쿠란처럼 베다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브라만교를 만들고 자기들이 그 브라만 계급이 되어서 카스트 제도의 정점을 차지하고 다른 계급들을 자기 아래로 두었습니다. 여기 수드라나 불가측 촌민이 맨 처음에 인더스에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이들이 위에 올라가 버리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 밑으로 가서 살았겠죠. 자, 다음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고 전설상에 기록상으로는 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뭐 있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명확한 게 남은 게 없어가지고 아직 그냥 전설상에 있었던 왕조이고 현재 실제로 밝혀져서 증빙된 왕조 중에선 가장 오래된 왕조는 상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해요. 상 또는 은. 이들은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왕이나 뭐 귀족이 죽으면은 그 밑에 있던 시종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거죠. 순장. 그리고 역시 태음력을 썼고 신정 정치. 국가에 중대사가 있으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물어보고 정하는 신정 정치를 했다. 그리고 갑골문,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글자를 써놨어. 오늘날 한자의 기원인데 이겁니다. 거북이 등껍질, 갑골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놓습니다.
보면 뭐 한자랑 비슷하죠. 딱 봐도. 그리고 상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주나라라는 나라인데, 주나라는 처음에는 서주에 있었어요. 서쪽의 호경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도읍을 로양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을 때를 서주, 동쪽으로 옮긴 다음을 동주라고 합니다. 주나라 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봉건제로 운영을 해. 왕이 있으면 밑에 제후들을 왕의 친척들이야. 왕의 동생들. 그러니까 혈연에 있지, 혈연. 내 가족들,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들이 가서 경영을 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처음엔 다 패밀리고 가족이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점점 멀어지겠죠. 뭐 6촌, 8촌 내려가고 이러면은 점점 힘들어지겠지 이게. 나라를 통치할 때는 천명사상입니다. 하늘이 명을 내렸다. 하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주고 통치를 하게 했다. 그러므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막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건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왕이 이건 전부 다 내가 부덕한 탓입니다 하면서 뭐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이 왕이 똑바로 하고 덕치를 잘 하면은 잘 해주는데, 왕이 똑바로 못하니까 하늘이 천명으로서 뭐 가뭄을 하고 뭐 태풍이 오고 이랬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조선시대 때 그 모습도. 그리고 정전제라는 거는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제도입니다. 토지를 똑같이 나눠줘서 농사를 짓고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제도. 자, 4대 문명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도 다 하세요. 필기도. 다음은 문명의 전파자들.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퍼져나갔느냐, 그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4대 문명을. 자, 그 사람들을 볼게요. 먼저 페니키아인. 활발한 해상 활동을 했어요.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동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활동을 하면서 카르타고, 나중에 로마랑 싸우는 나라입니다. 카르타고를 비롯한 식민지들을 건설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음 문자를 썼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영어, 알파벳, 영어나 뭐 이런 거 다 알파벳으로 쓰죠. 그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곳에서 기원을 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철제 무기와 전차, 딱 이름만 들어도 무기, 전차는 말 타고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싸우는 그 당시에 탱크죠, 탱크. 자,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타이트. 헤브라인은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안. 이곳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했고, 이들은 유대교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그 유태인, 잠깐만. 여호와 신께서 우리 유태인들을 택했다 해서 유일신 신앙. 그래서 이건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발생한 유대교가. 에게 문명. 에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쪽이거든. 그리스와 그 소아시아 넘어가는 그쪽을 에게라고 하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크레타 섬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노타우로스라고 있거든. 그 머리는 소고, 몸은 이렇게 사람인 그 괴물. 롤에도 나올 겁니다. 이거 비슷한 그게. 어쨌든 이 미노타우로스, 크레타 섬에서 등장한 거죠. 처음에 그 이야기가 등장한 거는 크로노스 궁전에서 뭐 이 유적이 있고, 그리고 도기, 금은 세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강력한 문명이었고, 이들은 에게를 장악을 했습니다. 다시 크레타 문명 이후에. 그리고 도리스인에 의해서 멸망했다.
돌이 쓰이는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었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교과서를 볼 겁니다. 우리 같이 교과서 보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겁니다.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